보탭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평원 품새, 윗도리의 정확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평원 품새는 좀 다른 품새들하고 좀 패턴이 좀 다릅니다. 예,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들이 많다 보니까 같은 기본 동작 또는 같은 특수품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윗도리의 시작, 과정, 끝점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연자 차렷, 경례. 자,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볼까요? 좋습니다. 자, 먼저 겹선이죠. 평원 겹선 준비. 자, 좋습니다. 그래서 겹선도 손끝이 마주본 상태에서 아랫배 앞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도복을 스치고 명치까지 손이 올라갈 때는 숨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손이 이렇게 스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붙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등과 손바닥 사이는 한 종이 한 장 정도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의 힘이 각각 같아야 하고요. 아랫배 힘과 같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두 손의 힘과 아랫배 힘이 같아야 하는데 손과 손 사이는 종이 한 장 정도 사이가 간격이 있어야 되고요. 딱 붙거나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이 이런 형태로 겹선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충분히 겹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손바닥이 손등 위를 한 45도 정도로 해서 충분히 이렇게 겹쳐질 수 있도록 하고 손을 이렇게 힘을 빼서 이렇게 손 모양이 굽혀지게 되면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손등을 그렇죠. 충분히 틀어서 이렇게 겹쳐진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아랫배에 충분히 기를 모으고 정신을 집중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손날 해차 아래 맞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습니다. 약 5초 정도 하죠. 그럼 호흡은 한 호흡 정도로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좁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내 기운을, 에너지를 이렇게 펼쳐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펼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펼칠 수도 있겠지만 아랫부분에서 펼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열리게 되면 그렇죠. 기가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약 한 뼘 정도, 허벅지에서 한 뼘 정도 간격을 유지해서 기를 이렇게 한번 펼쳐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랫배로 모아줍니다.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밀 때는 펼친 기운을 다시 아랫배에 모아서 중단전, 상단전까지 그대로 끌어올리다가 안으로도 압축시키면서 앞으로 밀어주는 것이죠. 자, 이때 정말 당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임전무태의 어떤 기상, 그렇죠. 그래서 물러섬이 없는 어떠한 상대를 만나더라도 내가 비굴하게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겠다 하는 어떤 그런 기상이 느껴져야 됩니다. 다음 한 손날 아래 맞기. 하나. 좋아요. 그래서 항상 두 팔을 스치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맞게 되면 좋은 동작이 아니죠. 우리 시연자가 표현을 참 잘 해줬고요.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날 바깥 맞기를 할 때 팔꿈치, 어깨, 이 어깨선상에서 그대로 맞게 되면 손끝이 한 눈높이 정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한 손날 바깥 맞기를 완성시키는 거죠. 하나. 자, 마찬가지 이 팔꿈치와 몸통은 약 한 뼘 정도. 예, 기본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안에서 밖으로 막을 때는 팔꿈치가 몸통에서 한 뼘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팔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한 손날 맞기를 했을 때 이렇게 팔꿈치가 들리거나 이렇게 펴지는 경우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은 좋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어깨와 팔꿈치는 편안하게
떨어뜨리고 손은 몸 끝선까지 막기를 했을 때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고 몸 끝선까지 해서 품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팔굽 올려치기 둘. 자, 이때 팔굽의 위치인데요. 너무 많이 올린다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연자가 주먹 바닥이 귀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턱은 턱끝 높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 올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는 팔꿈치가 이렇게 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열리지 않도록 하고 몸통선만 타고 그대로 위로 이렇게 올려서 틀어서 팔꿈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앞차고 몸돌아 옆차기 하고 손날 맞기까지 합니다. 둘. 좋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손날 막는 과정에서 반드시 자, 이렇게 막는 팔은 명치선에서 어깨까지를 반드시 걸쳐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그 보조선은 팔꿈치가 몸통에 먼저 붙어 올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손날 맞기를 해주고, 이어서 손날 아래 맞기 동작입니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그렇죠. 그러면 하나 하고 둘 할 때 손목이 틀어졌죠. 그리고 막는 순간 다시 손목이 틀어지는 겁니다. 셋. 이해가 되셨죠? 자, 이어서 한 번 해볼 거예요. 동작을. 둘. 그래서 손날 맞기를 동작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현장에서 보면 뭐 이런 형태로 그 손날 아래 맞기를 하는데 이런 동작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연자 손날 맞기 예비 동작. 자, 손날 맞기 하고 손날 아래 맞기까지 이어서 연속으로 해볼게요. 품을 완전히 완성시키고 가겠습니다. 둘. 자, 이런 형태로 해줘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얼굴 거들어 옆맞기인데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 자, 시작은 작은 돌적이 형태로 시작을 하고, 둘 하게 되면, 그렇죠. 막는 이 얼굴 옆맞기 하는 손이 충분히 머리끝 높이까지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이런 형태로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셋. 좋아요. 자, 다시 이제 한 동작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동작도 막기이기 때문에 항상 몸 가까이에서 또는 코끝을 스치듯이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 이렇게 멀리서 하면 어깨도 빠져나가고 동작이 상당히 어설프거든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몸 도복을 스치듯이 또는 코끝을 스치듯이 해서 동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둘. 자, 그 다음 지금 얼굴 옆맞기 한 손은 높이는 머리끝 높이 정도 되는 거고요. 위치는 눈끝과 안팔목이 일직선 정도 유지하시고, 그 다음 이 거든 손의 높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죠. 그죠? 명치와 큰 돌적이 할 때, 금강을 할 때는 가슴과 명치 중간 정도 사이 되지만 얼굴 거들어 옆맞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까지 수평을 높이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낮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슴 높이 올려주고, 그 다음 당겨 턱 치고 기압을 넣습니다. 둘. 이때도 동작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쳤을 때 기압을 넣죠. 그래서 완전 이 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빠르게 반탄력으로 쳐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급한 마음에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면 좋은 동작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막는 것과 같은 형태로 하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동작이죠. 그래서 상대의 멱살을 잡아 당기면서 뒤에서 등주먹으로 이렇게 앞으로 치는 동작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팔꿈치가 좀 먼저 앞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형태면 밖에서 얼굴 안 막는 형태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시연자 다시 구분 동작으로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자, 손은 이제 멱살을 잡으러 가죠. 그래서
좀 뒤통수의 뒤에서 나온다 생각을 하고 팔꿈치가 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둘 치고 다음 이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처음에 잡아당겼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굳이 잡아당기진 않죠. 그래서 반탄력으로 치기 때문에 마찬가지 주먹이 뒤통수 뒤에서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팔꿈치가 먼저 앞으로 나가는 형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뒤통수 뒤에서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팔꿈치가 먼저 앞으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등주먹 앞치기 표현을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멍해치기입니다. 하나.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이 모아지게 되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내리고 말아요. 이렇게 되면 자, 멍해치는 과정에서 회전량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능하면 이렇게 살짝 틀어서 쳐준다면 훨씬 더 그 관절의 회전량을 이용해서 멍해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 팔만 이렇게 겹쳐진 상태에서 하게 되면 회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자, 모아지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로 모아서 반 정도라도 회전을 좀 주면서 멍해치기를 하는 형태로 하면 좋겠습니다. 둘. 좋아요. 다음, 해처 상태를 맞기. 하나. 자, 다시 전 동작 해볼게요. 자, 옆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 오른발이 지금 뒷좌석에서 오른발을 지금 옮겨댔죠? 그렇게 되면 오른팔이 밖으로 가줘야 됩니다. 하나. 그렇죠. 이런 동작도 아랫배에서 그냥 올리지 마시고요. 충분히 끌어올려서 이렇게 옆으로 얼굴 부분을 충분히 해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학다리 금강맞기. 하나. 다음, 다시 해볼까요? 하나. 그 다음, 둘. 자, 이렇게 품을 완전히 완성시켜주고 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간혹 보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안 시키고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경우들 많이 볼 수 있는데 학다리 금강맞기 하고 작은 돌적이 연결시키고 이어서 옆차고 팔굽 올려치기까지 한번 연결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선 잡고. 자, 이러면 각 품과 품이 끝점 표현까지 정확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좋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뒤로 한 걸음만. 자, 이어서 이제 몸돌아 옆차기 하고 손날 아래맞기까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둘. 좋아요. 지금 손날 맞기 끝점 표현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어서 유에서 강. 그렇죠? 완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휘두르듯이 약간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짧지만 품과 품 사이는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기술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호흡을 이용하시라 하는 겁니다. 다음, 얼굴 거드려 맞기. 하나. 그렇죠? 자, 머리끝 높이 되는 거고요. 거둔 손은 가슴 앞에서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겨 턱 치기. 기아. 하나. 네. 자, 앞고화석이 뒷고화석이 이동 가는 뒷기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멍해치기 상태에서 이게 너무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쪽 팔도 한번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높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심이 너무 높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먹은 엄지손가락이 그냥 가슴 높이 정도 유지해서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자, 이거를 수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억지로 동작을 만드는 것은 좋지가 않죠. 또는 너무 내려가지고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러면 또 품이 너무 작고 불안해 보이죠. 그래서 가슴 높이 수평 잡아주고요. 그 다음
왼발을 옮겨듣기 때문에 왼손이 밖으로 갈 수 있도록 해쳐서 한턴을 맞기. 하나. 좋습니다. 충분히 몸 가까이 붙여서 동작을 했죠. 다음, 자, 마지막 옆차고 표적치기까지 연결시키겠습니다. 둘, 하나, 둘, 차고, 셋. 좋습니다. 지금 마지막 중심 이동까지 잘 부드럽게 연결시켰어요. 좋습니다. 바로 쉬어. 차렷, 경례. 자, 시연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평원품새 윗도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음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 하나하나를 정말 잘 만들려면 뭐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게 좀 가장 좋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옆에서 또 이렇게 봐주고 말을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지 마시고요. 이런 단순한 동작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도 원리가 있죠. 항상 도복을 스치듯이 하고 밖으로 막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요 뒷기와, 그렇죠? 그 다음에 윗도리의 각도, 그 다음에 모아졌을 때의 호흡, 그 다음에 본 동작할 때의 호흡, 그죠? 끝에서의 호흡, 마시고 내쉬고 멈추고 이런 동작 하나하나를 할 때도 거울을 보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또 사모님이나 코치님이나 또 보고 선배를 통해서 피드백을 얻는 방법도 좋겠죠. 그래서 한 품 한 품을 좀 천천히 연습을 해서 시작, 과정, 그렇죠? 그 다음에 끝점까지를 모양을 좀 정확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붙여서 연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냥 대충 하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도 맞게 돼요. 그러면 시작과 끝점은 맞은 것 같지만 중간 과정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이거 이제 아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동작의 크기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이 없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간다 그러면 이런 동작은 정말 좋은 동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작도 어색해지고요. 품새가 하면 할수록 좀 이렇게 좀 발전이 돼야 되고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에 이렇게 좀 머무는 것 같은, 그래서 품새가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대부분이 과정은 잘 생각을 안 하시고 결과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호흡과 동작을 일치시키면서 과정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원품새의 이제 호흡과 꼬임에 의한 강유한급 리듬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